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한 재판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이 증언대에 서서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또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에서 파이저 백신의 경우 3주가 아니라 4주 간격으로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차 백신 접종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1차 접종만으로도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생겨나기 때문에 좀 더 1차 접종에 치중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정리해 봅니다. 조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숨을 앗아간 전직 경찰관 이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에서 이 데릭 쇼빈이 근무했던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데릭 쇼빈은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관이었죠. 그래서 네.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숨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파면돼서 지금은 전직 경찰관이고요. 체포된 가운데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뭐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지난주 재판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네. 어제부터 이제 2주째 재판 2주째에 들어갔는데 이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죽게 만든 거는 이 데릭 슈빈이고, 근데 그 행위가 살인이냐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어제는 메다리아 아로돈도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데릭 슈빈이 근무하던 경찰국의 수장이죠. 네. 메다리아 아로돈도 국장이 나왔는데 이 증언대에 서서 자신의 부하였던 데릭 슈빈 행위에 대해서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게 살인이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네. 이건 그러니까 경찰관 훈련, 뭐 트레이닝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경찰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데 이건 그건 아니다. 살인자가 살인한 거지 경찰관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was murder. It was no lack of training. 아주 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관의 어떤 그 트레이닝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건 데릭 슈빈이라는 자가 살인자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로돈도 경찰국장은 지난해 말입니다. 지난해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데릭 슈빈에 대해서 좀 뭔가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입장을 변함없이 지금 네.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뭔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 그 당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 행위가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뭐 경찰 수장이니까 좀 디펜스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로돈도 경찰국장은 그 당시부터도 좀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말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요. 처음에는 뭐 알지 못했고 일어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됐는데 논란이 커지자 주변에 그 문제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플로이드가 무릎에 목이 눌려가지고 그 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그랬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6월 초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 당시에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네. 당시 현장에 이제 경찰관들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데릭 슈빈이었는데 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4명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그 경찰국장이 얘기했습니다. 한 명은 고의적으로 그 일을 저질렀고 그 일은 이제 murder, 살인이죠. 한 명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나머지 3명은 그 일이 벌어지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자신이 그때 작년 이미 그 5월 말에 가졌던 생각이 지금 뭐 2021년 이제 4월이 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의 견해는 변함없다. 이렇게 증언대에 서서 진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데릭 슈빈을 비롯해서 현장에 있었던 4명의 경찰관을 파면하는 결정을 그래서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고 경찰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자기는 바로 파면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든 그중에 한 명은 살인자였고 나머지 3명은 살인을 방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경찰관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경찰 교육의 문제라는 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찰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애당초 그 사람은 살인자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 그럼 뭐 어느 조직에서 살인자가 나오면 그 조직이 다 문제가 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아주 단호하네요.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훈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돈도 경찰국장은 경찰 트레이닝과는 관계없이 살인자가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살인자에 의해서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경찰 훈련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했는데요. 조지 플로이드가 몇 초 만에 수갑이 채워진 그 상황에서 상황은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찰 트레이닝을 받은 정상적인 경찰관이었으면 이미 몇 초 만에 상황이 종료된 걸 다 알 수 있었고 상황이 종료되면 그걸로 끝이다. 예, 거기서 무슨 물리력을 왜 사용하느냐는 얘기예요. 경찰관이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가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순간적으로 수초 만에 그러니까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을 해서 뭐 이렇게 이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일 없이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해서 그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최선의 그 경찰로서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 조지 플로이드 경우에는 정말 수초 만에 제압이 됐고 왜냐하면 뭐 조지 플로이드가 애당초 반항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저항하지 않고 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예를 들면 경찰의 제압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을 안 했고요. 손을 뒤로 해서 수갑이 채워진 후에는 움직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이었고 눕혀져 있었잖아요. 완전히 눕혀져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는 것은 뭐 명백한 살인행위다. 이렇게 경찰국장이 얘기했고요. 경찰 트레이닝, 경찰 윤리, 경찰 가치 어디에도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거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을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총도 쏘고 물리력을 가하는 거고 상대방을 제압을 가해서 더 이상 위험이 없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 더 이상 물리력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명백한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위반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이 경찰국장의 증언이 이번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누구나 다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법정에서 실제로 정말 살인이 적용될까? 미국이란 나라가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흑인에 대한 차별, 소수에 대한 차별, 재판이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찰국장이 이렇게 증언을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좀 결정타를 날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어제 증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대형 약국이죠. 월그린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어겨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월그린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시기를 고의적으로 지금 어긴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올해 들어서 월그린이 지금까지 800만 도스 이상을 그 접종을 해줬어요. 백신 접종을 해줬는데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접종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나머지가 모더나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은 아시다시피 3주 간격으로 1차 접종을 하고 3주 지나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파이자는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월그린은 4주 간격으로 파이자를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한 것으로 해온 것으로 CDC 조사 결과 확인이 됐어요. 이건 뭐 일부 실수가 아니라 아주 그 모든 월그린에서 이렇게 아주 일관되게 파이자 백신을 1차를 놔주고 4주 후에 2차를 놔주는 이런 식으로 좀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월그린 측은 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시기를 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어긴 건데요.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그 3주가 아닌 4주 간격으로 놔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3주 만에 2차 접종을 해주는 게 3주 만에 2차 접종하는 것보다 4주 만에 2차 접종하는 게 백신 접종을 해주는 입장에서 편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그린에. 예,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해주는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더 간편하기 때문에 4주로 선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백신을 맞는 입장이 아니라 놔주는 입장에서 그게 관리하기가 편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백신을 맞는 입장에서는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의 경우에는
3주의 간격으로 맞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백신 놔주는 쪽의 편의를 위해서 2차 접종 시기를 지금 바꾼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원래 3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4주 간격으로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가장 베스트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1차 접종 후에 3주 지나서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 CDC의 가이드라인인데 3주가 아닌 4주로 해서 이렇게 2차 접종을 해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미지수예요, 사실은. 4주 만에 2차 접종할 경우에 3주 만에 하는 것에 비해서 과연 더 떨어지는지 효능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CDC 가이드라인을 보면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의 경우에 1차 접종 후에 이제 3주 후에 2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최대 6주 안으로만 글쎄요. 예, 네. 2차 접종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는 입장을 네, 나타내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월그린처럼 그렇게 고의적으로 4주, 5주, 6주 이렇게 늦추라는 건 아니고 CDC 얘기는 하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게 불가항력 3주, 쪽으로. 예, 3주 안에 못 맞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6주 안으로만 맞으면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주 만에 놔줘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개인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3주 안에 못 맞는 경우를 얘기한 거지. 그렇죠. 월그린처럼 접종을 놔주는 쪽에서 접종의 편의를 위해서 접종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접종 시기를 늦추라고 이렇게 권고한 그런 가이드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월그린 측은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네들은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그린 또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월그린 얘기는 자기들은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도 접종해 주지만 모더나 백신도 접종해 준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3주를 단위로 해서 돌아가게 되고 하나는 4주를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잖아요, 지금. 엇박이 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월그린의 설명은 그겁니다. 백신 스케줄 시스템상 프로그램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조건이면 그냥 프로그램을 그렇게 3주에 한 번씩 내지는 4주에 한 번씩 만들면 되는데 하나는 3주에 한 번 돌아가고 하나는 4주에 한 번 돌아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백신 스케줄링 네, 시스템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차원에서 월그린 차원에서는 하나로 통일하자. 그럼 4주로 하자.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주로 통일해서 파이자건 모더나건 무조건 4주에 한 번씩 놔주자. 이렇게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월그린에서는 무조건 4주에 한 번씩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한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하기 어렵고 프로그래머하지 않으면 그 백신을 접종해주는 그 어떤 이 업무라고 그럴까? 그런 그 업무를 관리하는 게 통일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CDC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 하니까 뭐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4주가 아닌 3주 후에 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지금 전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게 백신 공급을 수익 사업으로 보기 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대형 그 약국들은 다 수익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 월그린이 이제 지난 3월에만 400만, 그러니까 지난달에만 400만 도스를 접종했고 지금까지 총 800만 도스 이상의 백신을 사람들에게 접종했고요. 앞으로 8월이 가기 전에 2,600만 도스에서 3,400만 도스를 계속 접종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대형 약국 체인들에게는 백신 접종 업무가 수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또 보험회사 등이 백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를 지불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그 월그린이나 뭐 CVS라든가 라이트에이드 이런 대형 약국 체인들은 백신을 접종해 주는 게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개인에게 돈을 받지는 않지만 정부와 보험회사들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그 수익 사업인데 그러니까 너무 수익 사업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공익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공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고요. CDC가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른 대형 약국 체인들 CVS와 라이트에이드 같은 경우는 백신 2차 접종 시기를 잘 지켜왔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네. 유독 월그린만 2차 접종 시기를 지금 어기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번 일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게 월그린만 좀 비난할 일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과학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백신 접종 간격을 더 길게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1차를 맞은 사람들을
2차를 3주, 4주 안에 반드시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일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1차만 맞아도 그 면역 체계가 거의 뭐 80% 이상이라고 그러죠. 나온다고 예.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만 맞아도 굉장히 안전하다는 아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1차만이라도 예. 맞추자. 근데 지금 1차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전한데 1차도 못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아직도. 네, 그러면 네. 우선순위가 지금 1차 맞은 사람을 2차 맞춰주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1차도 못 맞은 사람이 우선순위 돼야 되는지 이걸 나눠보면 명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미국의 이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지금 미국 보면 1차 맞은 사람을 반드시 2차를 3주, 4주 안에 맞춰줘야 되는 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잘못됐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1차도 안 맞은 사람이 먼저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6주가 아니라 훨씬 더 나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을 3개월까지 늦춰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캐나다는 2차 접종을 4개월까지 이렇게 늦춰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도 3개월, 4개월까지 지나서 2차 맞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3주, 4주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1차를 맞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못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그린이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임의로 처리한 건데 사실은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3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힘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 맞추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이걸 그냥 4주로 늘린 건데 이걸 이렇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차라리 아예 미국도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이제 무조건 1차 접종 우선으로 하고 2차는 1차 접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2차 접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얘기대로라면 뭐 4월 달, 5월 달 안으로 다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차 접종 맞은 사람들이 2차를 다 일단 밀어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1차를 다 맞고 나서 그 사람들이 또 일목요연하게 그냥 2차를 맞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뭐 나름대로 이것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국장이었습니다.